자, 안녕하세요. 기술선생님입니다. 이번 원격 주간에서는 창의공학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5번째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창의란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공학이라는 건 뭘 만드는 그런 학문이죠. 근데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니고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어떤 해결책을 표현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창의공학 설계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교과서 보면은 주제 열기 단원에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탈 때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계단을 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이 계단을 오르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게 바로 설계가 되는 거죠. 설계. 또 실제로는 이제 이 설계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구현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엔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런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은 골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물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의공학 설계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 뭔가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절차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 회로를 작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코딩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프레임을 설계하는 분이 또 있고요. 또 실제로 녹이고 조이고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만드는 분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나눠져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모양들, 또 그런 것들, 전기 도면이라면 또 전기에 대한 연결 방법들을 그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의공학 설계가 훨씬 더 넓고 또 깊게 인간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줬죠. 사실 이제 과학하고 기술은 지금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얽혀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도 일반 물리, 그러니까 물리, 또 일반 화학,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학 시간에 배우는 화학하고 물리 있죠?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 그걸 필수로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기술이 어렵거든.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 지구과학에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전자현미경에 대한 구조나 어떤 사용 방법들을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그 생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겠죠. 참 뭐 그런 분들이 그걸 알아야지 어떤 세포의 모양이라던가 구조라던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엔 과학과 기술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이 한 번 더 따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창의공학 설계할 때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용도, 나는 뭐 때문에 이걸 만드는가, 그렇죠? 그래서 내 목적과 관련 없는 물건이 나온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근데 만들다 보면 이게 산으로 갈 때가 있어. 그래서 항상 용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재료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료 공학 하는 친구들이 새로운 재료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프라인 시간에 말했죠. 전화기라 그래서 우리 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들 중에 하나가 화학공학이에요. 이 드론은 결국은 무게와의 싸움이거든. 아무리 좋은 모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쇠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돌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나무로 돼 있다 그러면 날기 굉장히 어렵겠죠. 이 화학공학 하는 친구들이 가볍고 탄성 있고 그래서 파손도 잘 안 되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야 이걸 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와 가공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다른 디자인으로 또 다른 용도로 출시가 돼야 되겠죠. 다음 형태. 자,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전화기 쓸 때 휴대폰을 구입할 때요, 사실 아이폰과 뭐 안드로이드 폰의 기능적인 것들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디자인을 많이 보죠. 우리 최종 소비자들이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많이 본다고. 그거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냥 디자인에 현혹돼서 더 비싸더라도 조금 예쁜 걸 사는 그런 어리석은 소비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 그리고 아름다운 형태란 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도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 디자인을 굉장히 중시한다고요. 뭐 내구성이 어떻고, 뭐 엔진의 마력이 어떻고, 뭐 브레이크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보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디자인도 많이 보셔야 한다. 그 다음 기능과 구조, 당연하겠죠. 기능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날지 않는 드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꼭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절차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에도 꼭 내는 거고, 기술을 한다 그러면 이 6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과서는 6가지로 나와 있지만 다른 교과서는 또 5가지, 또 어떤 교과서는 심지어 4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4가지라 할지라도 이 6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애플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이 6가지를 다 밟고 나갑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 확인하기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고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냅다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뭐 어떤 친구는 뭐 물기가 여기 남아 있어서 뭐 이 컵을 사용할 때 비위생적일 것 같다.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이게 유리기 때문에 뭐 깨질 것 같다.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살균이 안 될 것 같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다양한 문제 중에 나는 어떤 거에 집중하겠다, 아니면 나는 어떤 문제점들을 봤다. 그쵸?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를 확인할 때 러시아의 문제 해결 전문가 알츠슐러는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트리즈라고 하는 문제 해결 이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시한 게 뭐냐면 고정관념을 없애라 라고 했습니다. 고정관념을 없애면 그게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데 50% 이상 차지한다 라고 알츠슐러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정관념을 없애기 어떻게 되느냐? 바로 트리즈를 써라 라고 이제 이분은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기술실 뒤에요, 이런 분전방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열면요, 스위치가 있고요. 그 스위치를 누르면 여러분들 천장 위에서 책상으로 천장 매립형 콘센트가 쭉 내려와요. 실습할 때 전기를 사용하려면 이걸 열고 버튼을 눌러야 돼요. 선생님이 작년 여기 처음 왔는데 실습 시간에 이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자 드라이버가 기술실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수업은 지금 이제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을 해갖고 왜 기술실에 이게 없을까? 이 전에 계시던 기술 선생님이 설마 이걸 안 사두셨나? 하는 생각으로 막 허둥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디 1층 시설관리실에서 빌려와야 되나? 그러면 수행평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반 애들한테는 불리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오더니 내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인간인가, 빠져있는 사람인가를 이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야 이래 이래 해서 일자 드라이버가 없다, 이거 어떻게 여냐, 큰일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제가 열어볼게요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끊어서 구멍에 넣고 돌려서 문을 열어줬어. 자, 선생님이 기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인 거야. 이 문을 열기 위해선 일자 드라이브는 필요 없어. 그냥 가늘고 얇고 단단한 도구가 필요했던 거야. 아니 단단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지. 그게 손톱이라면 손톱으로 여는 것도 가능했겠지. 선생님은 어떤 도구들의 기능과 사용법들을 많이 알죠. 이걸 전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서 일자 드라이버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학생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걸 열기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문제는 이 친구가 이 상황의 문제를 가늘고 길고 단단한 무언가로 본 거야. 정확하게 본 거죠. 자, 그래서 트리즈를 이용하면 이런 고정관념, 즉 심리적 관성을 많이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문제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겁니다. 자, 뭐 네이버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림을 적당하게 그려요. 기술은 미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막 글씨를 써도 되고요. 설명을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아볼 정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우리 조원 또 우리 선생님이 알아볼 정도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제를 모둠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합치고 빼고 변형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여러분 선배들 거긴 한데 자, 이거보단 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좋겠죠. 이건 이제 본인은 확실하게 알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겠죠. 이거보다 조금 그림을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제작은요 아주 정교해야 되겠죠. 가로 몇 cm, 세로 몇 cm. 그래서 5cm로 잘라야 되는데 막 10cm로 자른다. 그거 안 맞겠죠. 그래서 도면으로 그려야 되고요. 도면으로 그릴 때는 이 스케치업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500mm, 뭐 여기는 300m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업을 배우는 건 내가 설계해서 그걸 다른 누군가가 봐도 이걸 만들 수 있게, 문제가 없게. 실제로 우리 공학에서 설계하시는 분하고 이걸 만드는 분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한테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이제 자대고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려야 되겠죠. 예전엔 자대고 많이 그렸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겠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스케치업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수행평가를 다음 주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1, 2반은 이제 아직 스케치업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1, 2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스케치업 연습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거예요. 자, 유튜브 GS최 요겁니다. 들어오셔서 구글 스케치업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 많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 잘 숙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제가 장담하건대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들고 이걸 평가하고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사활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갤럭시 S1에서 S21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이 된 거야.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 문제점을 찾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그 제품들의 A부터 Z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잘 안 보여. 이럴 땐 이 기능 쓰고 이럴 땐 이 기능 쓰면 되니까. 또 엔지니어들한테는
자기 제품은 자기 자식이야. 그래서 문제점이 잘 안 보여. 예쁘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소비자들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사면, 휴대폰 사면 그 제조회사에서 설문조사 해달라고 계속 뭔가 올 거야. 그리고 그거에서 추첨을 통해 뭘 준다 그러지? 그게 다 모여서 버전 2로 넘어갈 때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평가 및 보완하기, 즉 피드백을 안 하면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LG든 다 망합니다. 10년 안에 다 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과제는 이겁니다. 이 그림 보고요, 일단 문제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해결 방안 작성하세요. 자, 요거는 우리 이제 휴대폰이 그 노트북이 없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연습장에다가 문제점을 그림을 그리세요. 또 연습장에다 해결 방안도 그리세요. 연습장 한 장에다 두 그림이 다 나오도록 해주세요. 각각 파일로 올리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올리셔갖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점과 해결책을 표현할 때는 글만 쓰지 마시고요, 그림도 그려주세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면 그걸 갖고 색연필로 다른 색깔들을 칠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까 알츠슐러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은 고정관념을 피하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대원칙을 하나 세우셨는데, 40가지 대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분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점심, 자,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짜장면이요? 짬뽕이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걸 드셔야 되겠죠. 알츠슐러가 말한 첫 번째 대원칙, 쪼개라.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쪼개라.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자, 알츠슐러의 첫 번째 대원칙을 적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